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공간은 서울의 심장부를 동서로 쫙 가로지르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그냥 도심 속에 있는 예쁜 하천 아니냐고요? 에이, 그렇게만 보기엔 너무 아쉬운 곳이에요. 조선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20세기의 엄청난 경제성장, 그리고 최근의 생태적 회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스펙타클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거대한 아카이브, 바로 청계천이거든요. 이 물길이 도대체 어떻게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캔버스가 되어왔는지 오늘 저와 함께 시대를 넘나드는 여행을 바로 시작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림세스트인데요. 고대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양피지에 쓴 글씨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글을 썼는데 밑바탕에 과거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문서를 바로 팔림세스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청계천이 딱 그래요. 맨 밑바닥에는 조선 왕조의 홍수 대비 정책이 쓰여 있고 그 위에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거친 콘크리트가 덧칠해져 있죠. 그리고 다시 그 위를 21세기의 친환경 생태 철학이 덮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흔적을 싹 다 지워버린 게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겹겹이 쌓여온 진짜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저 깊은 역사적 기원에서 출발해서 고가도로가 덮였던 시대를 지나 다시 물길이 열린 생태 회복의 순간을 볼 거고요. 이어서 화려한 빛과 예술로 가득한 지금의 모습,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죠. 청계천 주변의 핫한 미식 생태계까지 하류로 쭉 따라가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계를 훌쩍 돌려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청계천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한양이 처음 도읍으로 정해졌을 때 청계천은 지금처럼 데이트하는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천이라고 불렸던 아주 핵심적인 도심 배수시설이었어요. 특히 1400년대 초반에 이곳에서 엄청난 토목공학적 혁신들이 일어납니다. 1410년에 태종이 원래 흙다리였던 광통교가 자꾸 홍수에 무너지니까 아예 튼튼한 돌다리로 바꿔버려요. 이때 신덕왕후 무덤인 정릉에 돌들을 가져다 썼는데 이게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죠. 이어서 1420년 세종 때는 수표교를 세워서 하천 수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홍수랑 가뭄을 대비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기술적 진보였죠. 그리고 바로 다음의 해인 1421년에는 성벽 아래에 물이 빠져나가는 5칸짜리 아치형 수문, 오간수문을 짓습니다. 물도 빼내고 도성도 방어하는 일석이조의 기능이었어요. 돌다리 하나, 수문 하나에 그야말로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 복개와 고가도로의 시대입니다.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20세기 중반으로 오면 청계천은 완전히 새로운, 아니 조금은 어두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이 급격히 팽창하잖아요. 근대화와 성장의 물결 속에서 이 물길은 두꺼운 콘크리트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1958년부터 하천을 덮어버리는 복개 공사가 본격화됐고 그 위로 거대한 청계 고가도로가 뚫렸죠. 주변으로 공구나 인쇄, 의류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생태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죠. 그런데 2003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시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거대한 고가도로를 부수고 다시 물길을 열어내는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도로 하나 없앤 게 아니라 산업과 효율 중심이던 도시의 철학이 인간과 생태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이 물길이 어떻게 다시 숨쉬게 되었는지 생태와 문화의 회복 과정을 들여다볼게요. 사실 땅속에 수십 년이나 묻혀있던 물길을 옛날 그대로 살려낸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도시적 타협이었어요. 옛날 유적을 발굴된 그 자리에 100% 똑같이 복원하면 참 좋겠지만 당장 굴러가는 현대 도시의 교통 흐름이나 주변 빌딩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통교, 땅속에서 부재들을 찾아내긴 했는데 원래 위치에 두면 도로가 막히니까 약 150m 정도 상류로 옮겨서 복원했어요. 그리고 장충당공원으로 피난가 있던 진짜 수표교는 하천 폭이 안 맞아서 못 가져오고 대신 그 형태를 본뜬 현대식 복제다리를 놓게 됩니다. 역사적 보존과 현대 도시의 기능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조율한 결과물인 셈이죠. 이렇게 복원된 하천 위로 새로운 다리들도 많이 놓였는데요. 그중에 비우당교라는 다리의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류관이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품이 너무 청빈해서 집에 비가 새면 방 안에서 우산을 펴고 비를 피했다고 해요. 나중에 실학자 이수광이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오직 비만 피한다는 뜻으로 비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겉보기엔 콘크리트랑 케이블로 만든 아주 현대적이고 세련된 살인데 그 이름 안에는 수백 년 전의 청렴함이라는 역사적 미덕이 떡하니 새겨져 있는 거죠.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 물길이 열렸으니 즐길 차례죠. 빛과 예술의 물길입니다. 요즘 청계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더 이상 물만 졸졸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대한 야외 갤러리 같아요. 그중에서도 끝판왕은 단연 서울 빛초롱 축제입니다. 딱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2024년에 서울 빛을 놀이하다라는 테마로 청계광장부터 3일교까지 열렸는데요. 세상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2025년 1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을 정도라니까요. 200개가 넘는 화려한 빛 조형물들이 겨울 밤하늘이랑 맑은 물에 확 반사되면서 장관을 만들어내는데 도심 한복판에 이런 빛의 놀이터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죠. 물론 축제 기간이 아닐 때도 예술적 볼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청계광장에 우뚝 솟아있는 그 다슬기 모양의 랜드마크,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 조형물 다들 아시죠? 생태계 복원을 운유하는 멋진 작품입니다. 거기서 물길 따라 조금 걷다 보면 광교 부근에서 길이가 무려 186m나 되는 타일 벽화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1779명의 사람과 779필의 말이 쫙 그려져 있는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입니다.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책 읽는 맑은 냇가라고 해서 물가에 알록달록한 빈백들이 쫙 깔리거든요. 물소리 들으면서 랜턴 조명 아래서 책 읽는 기분, 이거 진짜 로맨틱하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사실 청계천 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미식 생태계, 전통시장부터 힙지로까지 갑니다. 눈과 귀가 힐링했으니 이제 입이 즐거울 시간입니다. 청계천 물길 주변은요, 세월의 찐득한 때가 묻은 노포들부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트렌디한 골목까지 맛의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종로 5가 쪽으로 가시면 100년도 훌쩍 넘은 광장시장이 나오잖아요.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듯 부쳐내는 그 고소한 빈대떡 냄새는 솔직히 반칙입니다. 무조건 발걸음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조금 걸어 방산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면 은주정이라는 직장인들의 성지가 나옵니다. 여긴 진짜 특이한 게 김치찌개를 시키면 국물만 떠먹는 게 아니라 찌개 안에 있는 두툼한 돼지고기를 아주 신선한 채소에 쌈 싸먹게 해줘요. 엄청 푸짐하고 독특한 미식 경험이죠. 아, 그리고 신진시장 쪽 닭 한 마리 골목을 가신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마법의 황금 비율 소스 공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자, 양배추 야채 접시에 간장 소스를 딱 2스푼 넣으시고요. 거기에 톡 쏘는 겨자를 1스푼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고추 다대기를 듬뿍 1큰술 넣고 싹싹 비벼주세요. 양푼에서 푹 익은 부드러운 닭고기를 이 새콤매콤한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진짜 끝내줍니다. 다 먹고 진해진 육수에 칼국수 사리까지 말아 먹어야 제대로 완성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구수한 전통시장 느낌을 즐기셨다면 이제 요즘 폼이 가장 미쳤다는 일명 힙지로, 을지로 상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말마다 수백 팀이 웨이팅을 하는 산청 숯불가든에서 지리산 흑돼지를 숯불에 구워 먹거나 화육계에서 화로에 구운 매콤한 무뼈닭발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수도 있죠. 좀 더 세련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3일빌딩 지하에 있는 탭샵바를 추천합니다. 수십 종의 와인을 직접 잔으로 테이스팅하면서 싱싱한 굴이나 치즈 떡볶이를 곁들이는 곳인데 낡은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힙한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과거의 향수와 현재의 트렌드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부딪히고 공존하는 곳, 그게 바로 청계천 주변의 진짜 매력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셨듯이 청계천은 그냥 도심에 잘 꾸며놓은 예쁜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수표교에서 출발해 매캐한 매연을 뿜어내던 고가도로 시대를 버텨내고 이제는 화려한 빛축제와 힙지로의 밤문화가 흐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대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낸 서울의 자화상 그 자체였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이 역사적 기억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인들의 요구를 이 물길은 어떻게 유연하게 품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음번에 청계천을 걸을 때 단순히 찰랑거리는 물길 너머에 숨겨진 겹겹의 시간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흥미로운 렌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